안녕하세요. 스포츠 247입니다. 여러분,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만에 세계 정상으로 돌아온 안세영. 그런데 단순한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결승에서 일본의 숙적 야마구치 아카네를 단 49분 만에 2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64강 첫 경기부터 결승전까지 모두 2대 0.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차례로 코트에 들어섰지만 안세영 앞에서는 누구도 끝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특히 한 달 가까이 코트를 비웠던 부상 복귀전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오히려 이 공백이 안세영을 더 강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부상 이후의 시간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플레이를 다시 설계한 시간이었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닌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보여준 안세영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런 의문을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초반부터 상대의 공격을 끈질기게 받아내고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 정확한 드롭샷과 대각 공격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야마구치가 아무리 코스를 바꿔도 안세영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게임 21대 17,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21대 14차 세계 챔피언이라는 이름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안세영의 우승이 단순한 복귀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전성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숨겨진 이야기와 뜨거운 스포츠 소식을 계속 만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 247과 함께 안세영이 어떻게 다시 세계 정상에 올라섰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세영의 세계선수권 우승은 단순히 결승전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결승에 오르기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세영은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부상을 당하며 약 한 달 동안 코트를 비워야 했습니다. 세계 선수권을 앞두고 실전 감각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다시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강한 랠리를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상대로 예전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지만 코트에 돌아온 안세영은 이런 걱정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첫 경기부터 상대에게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움직임은 더욱 안정됐고 공격의 타이밍도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무리하게 공격만 몰아붙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하도록 기다린 뒤 빈틈이 보이는 순간 정확하게 반격했습니다. 마치 상대의 다음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특별한 훈련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가설은 가능합니다. 부상으로 멈춰 있던 시간이 오히려 자신의 경기 방식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이 새로운 안세영을 만든 시간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번 세계선수권의 완벽한 2대 0 행진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8강에서는 중국의 한예를 제압했고 4강에서는 세계 랭킹 3위 왕즈이를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야마구치 아카네였습니다. 하지만 결승에서도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첫 게임을 21대 17로 가져갔고 두 번째 게임에서는 더욱 강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21대 14, 경기 종료까지 단 49분, 3년 만에 다시 세계 정상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다음 목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우승은 안세영의 두 번째 전성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큰 기록을 위한 첫 번째 신호일까요? 스포츠 247은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세영의 우승만큼이나 한국 배드민턴 팬들을 뜨겁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소희와 백하나의 여자 복식
결승전이었습니다. 무려 31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식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기다림을 끝낸 주인공이 바로 이소희와 백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결승 상대는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중국의 류성수와 탄닝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선수가 그동안 이 상대에게 고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5연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승도 또다시 같은 결과가 반복될까요?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소희와 백하나는 시작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빠른 드라이브와 끈질긴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경기 초반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며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상대가 추격할 때마다 두 선수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게임을 21대 15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두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중국 조가 거세게 반격하면서 점수차가 좁혀졌습니다. 한때 13대 10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경기 분위기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소희와 백하나의 수비가 빛났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계속 받아내며 실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다시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흐름은 순식간에 다시 한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결국 두 번째 게임도 22대 15도 세트, 스코어 2대 0. 31년 동안 기다렸던 한국 여자 복식의 금메달이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두 선수는 라켓을 던지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소희가 백하나를 등에 업는 세리머니까지 선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우승 세리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 여자 복식이 기다려온 순간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소희는 이번 금메달로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과 은메달, 그리고 금메달까지 모두 획득했습니다. 2014년 동메달, 2021년 은메달, 그리고 2026년 금메달, 마침내 자신의 메달 컬렉션을 완성한 것입니다. 과연 이 금메달은 이소희 선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5연패의 상대를 가장 큰 무대에서 꺾은 이 승리는 한국 여자 복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스포츠 247은 다음 이야기에서 이번 세계선수권을 뒤흔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주인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만큼이나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세계 배드민턴은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프랑스가 무려 두 종목에서 정상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혼합 복식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톰 지켈과 델핀 델비르, 조가 세계 랭킹 1위 중국의 황셴저와 황둥핑 조를 만났습니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중국의 우세를 예상하는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프랑스 조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1시간 18분 동안 이어진 치열한 승부에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게임 스코어 5대1, 프랑스가 세계 랭킹 1위 조를 꺾고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프랑스 배드민턴 역사상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 단식에서도 프랑스의 신성 알렉스 라니에가 결승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상대는 일본의 나라오카 코다이였습니다. 하지만 라니에는 긴장한 기색 없이 자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결국 단 50분 만에 2대 0 완승. 프랑스가 이번 대회에서 두 개 종목의 세계 챔피언을 배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계 배드민턴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일까요?
물론 이번 한 대회만으로 아시아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가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럽 선수들이 이제 단순히 아시아 선수들을 따라가는 단계가 아니라 세계 정상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승세가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앞으로 세계선수권 결승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맞붙는 장면도 더 이상 상상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우승도 더욱 특별해집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한국 선수들 앞에 이제는 새로운 도전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수권은 한국의 역사적인 금메달로 끝났지만 세계 배드민턴의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세영에게는 이제 또 하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 챔피언 안세영은 다음 무대에서도 정상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스포츠 이바하시칠은 마지막 5부에서 이번 우승의 진짜 의미와 안세영의 다음 도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선수권의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에게는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3년 만에 다시 세계 정상에 올랐지만 이번 우승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금메달 하나를 추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상으로 코트를 비웠던 시간을 이겨냈고 다시 돌아온 첫 세계 선수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64강부터 결승까지 모든 경기를 2대 0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 2위였던 야마구치 아카네였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2대 0. 안세영은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세계 최정상에 있는 선수인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경기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세계 챔피언이 되는 순간부터 상대 선수들의 분석도 더욱 치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세영의 움직임과 공격 패턴을 연구하고 그녀의 장점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세영도 또 한 번 자신의 경기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번 세계 선수권 우승이 새로운 전성기의 출발점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수비와 폭발적인 공격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앞으로 더 많은 기록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도 있습니다. 안세영은 이미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 역사상 세계 선수권 2회 우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소희와 백하나는 31년 만에 한국 여자 복식 세계 선수권 금메달이라는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이소희는 동메달과 은메달에 이어 마침내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역사가 한 대회에서 다시 쓰인 것입니다. 여기에 프랑스까지 세계 정상에 오르면서 국제 배드민턴의 경쟁 구도 역시 더욱 흥미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수권은 끝났지만 선수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세영에게는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이라는 또 하나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된 직후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안세영은 또 한 번 금빛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세계선수권의 우승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록으로 이어질까요? 여러분은 안세영이 다음 무대에서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스포츠 247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스포츠 247이 더 뜨거운 스포츠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24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